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개의 경우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찾거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경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게 몇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핵심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마치 이제 지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옮기는데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디자이너의 관계, 아티스트와의 관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작은 했지만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의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물이 우연적인 효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학부 때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올 플래시 웹사이트라고 해서 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영상이랑 모션을 만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 작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정보 시각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결과로 가는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보면은 딱 어떤 규칙으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인 시각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매핑이 돼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실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야 돼 라는 그렇게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코드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요만큼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컴퓨테이셔널 미디엄을 사용하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다. 그렇게 느끼면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그 코드 as 크리에이티브 미디엄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할 때 95%에서 98%는 코드로 자동화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간 디자이너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희가 디자인하는 시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결과물도 더 좋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어. 요거의 재미났던 점은 처음부터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책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인디자인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분은 되게 좋아했죠. 세부적인 부분만 이제 약간만 만지면 책이 되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도 사실 온라인에 점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아니면 내 주변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할 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다 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결합해 갖고 어떤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procedural literacy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규칙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끔은 코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수학 공식을 썼을 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딱 맞추려고 했으나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나왔던 경우는 되게 많아요. 특히 수식이 들어갔을 때 이 변수를 넣었는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냐면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를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머릿속으로 다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좀 적절한 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에 넣는 거죠. 근데 모든 작업에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고 물론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딩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대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뭐 1주차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주차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거를 해온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예제를 같이 해요. 거의 워크숍처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신만의 드로잉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번 학기, 그다음에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기존에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어요. 지금은 요 세 개가 거의 독립적으로 가요. 같은 과에 있지만 그거에 이제 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이걸 세 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점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텀이 더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